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주제 17로 삼각비의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볼게요. 우리가 그 전까지 삼각비의 뜻, 삼각비의 값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삼각비를 어떻게 활용해서 문제 상황에서 능숙하게 활용해서 어떤 상황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중2 때 배웠던 거 뭐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두 변을 알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즉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 유명한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것을 공부했었습니다. 그죠? 자, 피타고라스 정리는 여러분들 이미지 속에 뭐라고 있어야 돼? 이미지 속에 어떻게 돼 있어야 되죠?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우리는 어떤 변이든 두 변이 제공되면 나머지 한 변을 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두 변이 제공되면 나머지 한 변을 구할 수 있다. 그게 피타고라스 정리였어요. 자, 그다음 우리가 중3 때 배운 거는 뭡니까? 중3에 와서 배운 거. 그렇죠? 우리 중3에 와서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건 우리는 한 변과 한 각을 알면, 한 변과 한 각을 알면 우리는 나머지 두 변, 즉 모든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뭘 이용하면? 그렇죠. 우리는 삼각비를 이용하면 그것을 구할 수 있다. 였죠. 자, 기억납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 변과 한 각을 알면 우리 모든 변을 구할 수 있는 이 삼각비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는 삼각비를 적용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이 직각삼각형을 하나 선생님이 가져오죠. 직각삼각형 하나 가져올게요. 여기 뭐 30도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삼각비를 이용하는 번 첫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삼각비. 자, 그냥 말 그대로 삼각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우리가 이 변의 길이가 만약에 3이다 라고 하자. 그리고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할 때 우리 xy를 구하자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 뭐 삼각비의 뜻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삼각비 자체예요. 몇 대 몇이에요? 이게 30도니까 특수각이라서 1대 2대 루트 3이잖아요. 그러면 1일 때 1대 부분의 길이가 3이면 2대 부분, 여기 x 부분은 뭐일 수밖에 없어요? 곱하기 얼마? 2 하는 거 6일 수밖에 없죠. 1대 2니까. 그죠? 1대 2니까. 그 다음에 가장 짧은 변과 두 번째 짧은 변, 얘와 얘는 1대 루트 3이잖아요. 그래서 1대 부분이 3이니까 루트 3 부분은 얼마를 곱하면 나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루트 3을 곱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y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 루트 3.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죠. 삼각비를 이용하면. 그죠? 그래서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이렇게 삼각비를 보자마자 1대 2대 루트 3 또는 1대 1대 루트 2와 같이 바로 삼각비를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두 번째 뭐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삼각비의 정의를 이용할 수 있죠. 삼각비의 정의를 이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삼각비의 정의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상황에서 삼각비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라고 하면 먼저 사인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예를 들어서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변이 예를 들어서 C라고 하자.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게 X라고 할게요. 내가 구하고 싶은 게 X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주어진 변과 구해야 할 변은 뭐로 연결돼요? 바로 사인으로 연결되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사인 얼마가? 30도. 사인 30도는 자, 여기 C라고 안 하고 어떤 숫자를 값을 줄게요. 예를 들어서 좀 더 직관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값을 줄게요. 그럼 뭐라고 해볼까요?
루트 3 이런 거 줘볼까요? 자, 그러면 사인 30도는 얼마분의 루트 3분의 x잖아요. 근데 사인 30도 자체가 뭐예요? 뭐예요? 1대 2대 루트 3인데 이렇게 읽어주니까 2분의 1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요렇게 올라가서 따라서 x는 뭐 정리하면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삼각비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번 이렇게 삼각비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야 될까? 좀 사실은 이 x를 구하는 것은 좀 더 복잡한 문제나 좀 더 수준 있는 문제에서는 상식적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거의 암산하듯이. 근데 이렇게 할 때마다 어렵게 정의를 이용할까? 좀 더 공식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해서 좀 더 관찰을 해봤어요. 무엇을 관찰해봤냐? 자, 우리가 사인을 이용한다. 자, 볼게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각 A라고 할게요. 각 A. 각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어진 변이 사인은 이렇게 되는 거죠. 사인은 얼마분의 얼마? 이 빗변분의 높이잖아요. 그래서 이 빗변을 선생님이 1이라고 하고 높이를 2라고 할 때, 자, 사인은 어떻게 됩니까? 사인 A는 말 그대로 1분의 2가 되겠죠. 그랬을 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2라고 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2라고 하면 먼저 이 상황에서 첫 번째 주어진 것 1이 주어지고 1 주어짐 1이 주어진 상태에서 2를 물어볼 때 그럼 2만 남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2는 해서 얘가 넘어가서 곱해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1 곱하기 사인 A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대로 뭐가 주어진 상태에서 2가 주어진 상태에서 뭐를 구하라고 할 때 1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얘를 1을 물어보고 있는데 사인의 어떤 방향으로? 사인의 역방향으로 읽어야 되죠. 사인의 역방향으로 읽어야 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자 1을 넘기고 사인이 1의 자리로 내려가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이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사인 a분의 1, 즉 역수가 곱해진다. 자, 됐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규칙을 삼을 건데 자, 기억과 같은 상황은 사인을 자, 첫 번째 체크 포인트 1과 2는 어떤 삼각비로 연결되느냐? 1과 2는 어떤 삼각비로 연결되느냐? 그죠? 삼각비를 결정해야 돼요. 삼각비 결정. 그죠? 여기서는 뭐예요? 사인이죠. 그 다음에 삼각비를 읽는 것의 순방향으로 읽었느냐? 내가 구해야 할 것이 순방향에 있느냐? 그래서 순방향이면 그대로 사인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역방향이면 자, 두 번째 삼각비는 사인인데 그죠? 근데 사인을 읽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얘는 역방향에 있죠. 그죠? 이런 상황일 때는 뭐를 곱한다라고 우리가 공식화 시켜도 되겠어요. 사인의 역수를 곱한다. 자, 이게 순방향일 때, 얘는 역방향일 때. 됐습니까? 1과 2는 뭐로 연결돼 있어? 사인으로 연결돼 있네. 그죠? 이렇게 연결돼 있네. 이런 규칙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매우 쉽게 우리는 거의 암산하듯이 삼각비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런 규칙을 쓰면 코사인은 어떻게 되면 될까요? 코사인에서 만약 얘가 각 A예요. 1과 2. 코사인은 빗변과 밑변의 결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를 구한다는 것은 2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는 코사인의 순방향으로 읽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어진 길이 1에다가 코사인을 그대로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자, 첫 번째, 두 번째.
자, 1과 2는 당연히 주어진 것과 구해야 할 것은 코사인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역방향으로 읽는 거죠. 맞습니까? 역방향으로. 코사인을 읽는 것의 역방향으로 1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어진 2에다가 코사인을 곱하되 어떻게 곱해라? 역수로 곱해라. 됐습니까? 탄젠트도 마찬가지도. 탄젠트도 우리가 이렇게 각 A가 있고 탄젠트는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읽는 게 탄젠트죠.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읽는 게 탄젠트인데 즉 1분의 2. 자, 밑변분의 높이.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뭐를 구하라고 하는 것? 2를 구하라고 한다. 즉 1과 2는 뭐로 연결되어 있는데 탄젠트로 연결되어 있고 내가 구해야 할 것이 순방향에 위치하고 있죠. 순방향에 위치하고 있으면 그러면 1 곱하기 탄젠트 A 이렇게 해서 그대로 곱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탄젠트 주어진 것과 구해야 할 것. 자, 이번에는 1을 구하고 싶어 한다. 1을 구하고 싶어 한다면 주어진 것에 대해서 탄젠트는 역방향으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죠? 탄젠트의 역방향으로 우리가 읽어줘야 1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탄젠트의 역방향이다. 그럴 때는 내가 구할 1은 주어진 2에다가 탄젠트를 곱하는데 어떻게 곱해라? 역수로 곱해라. 됐습니까? 역수로 곱해라.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으면 아주 능숙하게 우리는 삼각비를 계산해낼 수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해? 첫 번째 우리가 삼각비는 뭐로 구할 수 있고 삼각비는 그냥 비 자체 1대 뭐 2대 루트 3 아니면 뭐예요? 1대 1대 루트 2 이런 삼각비 자체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고 또 삼각비의 정의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는데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시키자? 세 번째로 바로 삼각비의 정리라고 하기 좀 그렇고 공식화시켜서 우리가 변의 길이를 계산하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은 가장 먼저 얘를 체크해 가지고 여기서 해결되면 끝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바로 삼각비를 통해서 우리가 변의 길이를 알 수가 없다. 그때는 우리는 바로 공식으로 넘어가자. 삼각비의 정의는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삼각비 자체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그냥 삼각비의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30도 특수각이죠. 그럼 뭐예요? 1대 2대 루트 3이에요. 그런데 이건 쉽죠. 1과 2를 비교해서 여기가 4니까 그거의 반이겠죠. x는 2가 되겠네요. 자, 1대 부분의 값이 나왔죠. 그럼 루트 3인 부분은 1대 루트 3에서 1 부분이 2면 루트 3 부분은 그만큼 루트 3을 곱해버리면 되겠죠. 따라서 y는 2루트 3. 자, 이거는 뭘 이용한 거예요? 선생님 그냥 삼각비 자체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죠. 이렇게 풀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얘 같은 경우는 1대 1대 루트 2지만 바로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삼각비의 공식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어요. 주어진 것과 구해야 할 것이 뭐로 연결되어 있니?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인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인 45도로 연결되어 있죠. 그죠? 사인 45도로 연결되어 있고 순방향이다. 그러면 주어진 값 4에다가 사인 45도를 그대로 곱하면 된다. 사인 45도는 얼마야? 루트 2분의 1, 2분의 1 루트 2. 따라서 2루트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1대 1이니까 얘는 바로 2루트 2라는 것을 여기서부터 바로 찾아낼 수가 있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자, 이번에도 우리가 1대 2대 루트 3으로 삼각비를 이용해서는 바로 구하기가 눈에 안 들어와요. 자, 그럼 우리는 뭐를 하겠다? 공식을 쓰겠다. 됐습니까? 공식을 쓰겠어요. 그러면 x부터 구해보죠. x는 주어진 변과 구해야 할 변 사이에 탄젠트로 연결되는데 순방향이야 역방향이야? 역방향이죠. 그래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x는 주어진 변의 길이 2에다가 탄젠트를 곱하는데 어떻게 곱해라? 역수로 곱해라. 탄젠트 60도분의 1. 자, 그럼 탄젠트 60도는 얼마인데?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쓰면 루트 3분의 2 해서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1대 부분의 값이 3분의 2 루트 3임을 알았으니까 우리는 1대 2대 루트 3이니까 x와 y 사이의 관계가 1대 2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면 더 이상 공식을 쓰지 말고 단순한 삼각비 문제로 끝낼 수가 있는 거죠. y는 x의 몇 배? 1대 2니까 2배죠. 자, 그래서 따라서 y는 여기서 바로 나오는 거죠. x는 이렇게 구했지만 y는 그냥 바로 2배의 x잖아요. 그래서 3분의 4 루트 3 이렇게 바로 끝내놓으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은 삼각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변의 길이를 구할 때 그냥 삼각비 자체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식을 이렇게 써서 해결할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